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카카오뱅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적응형 웹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 웹사이트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형 웹사이트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라는 거는 PC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에서도 돌아가야 되고 노트북, 일단 노트북, 그 다음에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적응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에 맞춰진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C에서 키게 되면 웹사이트가 PC 버전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열면 노트북으로 열리고 태블릿 PC에서 열면 웹사이트가 태블릿 PC 버전으로 이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적응과 반응형은 뭐냐면 반응형도 마찬가지로 PC에 맞춰서 노트북에 맞춰서 태블릿에 맞춰서 모바일에 맞춰서 화면이 뭐하냐면 변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컨버스 홈페이지 늘 보여드리잖아요. 컨버스 홈페이지가 반응형 웹사이트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F12 누른 상태에서 왜 안 눌려? 자, 여기 있죠. 요걸 잡고서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 화면을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소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소가 바뀌죠. 이미지도 화면에 맞춰서 줄어들고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타벅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 맞춰서 태블릿 PC의 버전, 그 다음에 모바일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바뀌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응형이에요. 왜 적응형을 하냐면 네이버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웹브라우저를 PC에서 열었을 때랑 노트북은 좀 거의 비슷하지만 태블릿 PC에서 열었을 때랑 모바일에서 열었을 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에 맞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사파리랑 그 다음에 삼성 인터넷 아니면 크롬 인터넷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웹 모바일에 보면 그러면 그걸로 들어갔을 때 열리는 네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PC, 그 다음에 태블릿 PC, 모바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적응형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모바일이 아니라 반응형 웹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제가 DIB를 쓸 거고요. 노렘이라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IB한테 보더를 픽셀 솔리드 레드라 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골드라 쓰겠습니다. 너비 같은 경우는 제가 1080픽셀을 써볼게요. 마진 0오토라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코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화면이 줄어들 때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반응형을 여러분들이 작업하려면 얘를 그냥 위드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위드는 그냥 1080픽셀로 딱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얘를 뭘로 만드셔야 되면 맥스 위드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너비를 1080픽셀로 만들어줘야지만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오죠, 글자가. 근데 아까 이게 그냥 1080픽셀일 때는 어때요? 딱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만들 때는 지금 제가 이걸 컨테이너로 예시로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고정 픽셀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게다가 그냥 위드였고 위스를 그냥 썼잖아요. 근데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그냥 위스가 아니라 맥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밑에 코드펜 같은 경우는 밑에 뭐가 표시되냐면 화면의 너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보이죠?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 픽셀이 보여지는데 그리고 참고로 반응형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임의대로 반응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응형 분기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분기점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분기점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기점을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모바일은 0에서 480. 그 다음에 모바일 가로 버전이랑 태블릿 PC에서는 481에서 768.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가로 버전이랑 노트북에서는 769에서 1279. 그러니까 요 사이의 픽셀을 잡아가지고 반응형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들 컨버스 홈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컨버스도 무조건 요 반응형 분기점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깨지는 시점이 있어요. 디자인이 줄다 보면 지금 보면 텍스트가 점점 줄죠. 이렇게 공간이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좁혀지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물론 고객이 화면을 줄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블릿 PC에서 열면 이렇게 나와요. 모바일에서 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분기점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쓰냐? 자, 골뱅이 한 다음에 미디어라고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며 이 미디어 퀄이라는 게 바로 반응형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미디어 퀄이다. 그러면 이 미디어 퀄이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민과 맥스라는 게 있어요. 자, 민, 위드가 있고요. 민위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맥스위스가 있어요. 자, 민은 뭐냐면 최소 너비. 그 다음에 맥스는 최대 너비잖아요. 근데 이게 미니드 맥스 너비 쓰다 맥스위드 쓰다 보면 뭐가 이상이고 뭐가 이하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민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맥스를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를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잘못 설명해주세요. 얘가 이상이고 얘가 이하예요. 민이 이상, 그 다음에 맥스 위스가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저는 화면이 줄어들 때마다 너비하고 색상을 바꿔볼 건데 어떻게 쓸 거냐? 분기점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요. 그냥 제 임의대로 할게요. 여기다가 저는 맥스 위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900픽셀을 써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화면의 너비가 900픽셀 이하인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너비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너비를 얘를 꺼내면요. 여기다가 내가 변경시킬 녀석을 검색을 시킨 다음에 저는 맥스 위스를 뭘로 바꿀 거냐면 900픽셀로 바꿔줄 겁니다. 그냥 위드를 할까요? 위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상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블루라 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900픽셀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면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줄여볼까요? 700.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죠? 너비가 줄어든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봅시다. 여기다가 화면의 너비가 이번에는 600픽셀 이하일 때는 너비가 500픽셀로 바뀌고 얘를 그린으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 이걸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화면의 너비가 600 이하 내려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400픽셀을 써볼게요. 400픽셀. 자, 이때는 너비를 400픽셀을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퍼플이라 써볼까요? 퍼플. 이렇게. 그러면 더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비를 300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화면의 너비가 90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얘는 60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얘는 400 이하인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냥 600 이하라고만 적어주면 안 되고 얘는 사이에 있는 그 너비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너비라는 건 뭐예요? 얘는 900 이하, 정확하게는 900 이하고 600 이상인 경우에 요게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맥스위드랑 민을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얘는 어쨌든 900 이하고 900 이하하고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이상이 뭐다? 민위드라 썼죠? 민위드라 했죠?
min with라 쓰는 거예요. with 이렇게 쓰거든요. and를 붙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900 이상이 지금 얘가 보면 얘는 900 이하잖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900 이하. 정확하게는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다 900 이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899. 자, 이렇게 써주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900 미만이에요. 안타깝지만 민과 맥스로는 이상과 이하밖에 구현을 못합니다. 미만을 구현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 이게 뭐다? 900 미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너비가 900 미만이고 미만. 그 다음에 지금은 600픽셀 이상이 듯이 이상인 경우,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바꿨었죠. 요게 맥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그림 적용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지금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씁시다. 화면의 너비가 1080픽셀 이상인 경우, 화면의 너비가 1080픽셀 이상인 경우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뭘로 바꾸냐면 민으로 바꿔요. 그래? 화면은 얘가 지금 900 미만이니까 얘는 900 이상이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맥스 위스를 1080픽셀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아까 썼던 것처럼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900 이상일 때는, 화면의 너비가 900 이상일 때는 요게 맥스 위드가 이렇게 되다가 900 미만으로 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이죠? 요걸 조금 더 키워볼게요, 너비를. 900 미만이라는 건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90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갔죠?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900 미만이 아니에요. 제가 딱 900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이죠? 그 다음에 600픽셀 이상인 경우에까지는 이렇게 되다가, 요거는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600 이하인 경우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600픽셀 이하인 경우.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599 미만인 경우라 씁시다. 미만인 경우. 이렇게. 안타깝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과 맥스로는 이상과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구현하는데, 그러면 이때는 400이라 쓰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0픽셀 이상일 때는 요 너비가 유지되다가 900 미만 600픽셀 이상일 때는 요게 되다가, 그 다음에 600 미만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뭔가 끊기는 건데, 얘는 이제 중간점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써도 돼요. 600이라 써도 됩니다. 600 이하라고 씁시다. 그러면 흰 색깔이 안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미디어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민과 맥스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 미디어 쿼리 최신 문법이 있어요. 요즘은 실무에서 그 최신 문법을 사용하고, 최신 문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편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미디어 쿼리, 즉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